반도체법 그리고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 완화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여당에서 계속 우클릭을 가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온 건 뭐 여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야당인 같은 내에 야당 내의 비명계에서도 기존 민주당의 정체성을 깨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우리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 비명계의 목소리는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어제 비명계가 주도하는 희망과 대안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이들은 민주당 현 상황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만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라는 강점을 살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지 못하는 건 좀 사실이고요.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명계의 비판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대중정당이기도 하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공당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초 진보가 아니다라는 말의 그런 그 의미 자체는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당대표 연설에서 분명히 밝혔죠. 기본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희망, 회복과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자체는 민주당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 담론도 함께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온당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비명계 분들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확장했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기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 담론을 함께 가고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더라도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그러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확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장이 됐다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뭐 이건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중도층은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실상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정책위 이런 데 의견들을 수렴을 한 이후에 당대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당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뭐 희망과 대안이라는 포럼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기 계신 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김부겸 총리가 선대위원장 하면서 많이 눌러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네. 상대방의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당 차원의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화학적인 결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지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